국민의힘이 너무 조용하기만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좀 시끄럽다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장제원 의원의 측근인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단수로 그 공천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비공개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단수 충천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고 거기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장동혁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경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론은 단수로 났습니다. 좀 어떻게 좀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윤심이 작동하고 대통령실이 어쩌는 입김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전화통화도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당무 개입은 있을 수 없다. 공천은 당에서 한다. 국민들한테 그냥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다 개입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직접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는 증거를 갖고 있기 어려우니까 사람을 통해서만 움직이니까. 근데 국민의힘에 밤에 비대위원장이 있다는 소문은 뭐 파다하게 입이 났던 거 아니에요? 그 한가운데 이철규 의원이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고 사무총장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하다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책임지는 모습으로 그만두고 책임진다고 했는데 인재영입위원장이 갑자기 난데없이 됐잖아요. 공천에 제일 먼저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재영입위원장에서 공관위원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네. 그때도 결국 이철규 의원을 통해 가지고 용산의 뜻이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제원 의원 부산 사상에 지역구 비워주고 나니까 장제원 의원 최측근을 갖다가 심는데 이철규 의원이 적극적으로 심어야 된다,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무총장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1시간 반 동안 경론을 벌이다가 결국은 누구 뜻이 반영이 됐다? 이철규 의원의 뜻이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뿐만이 아니에요. 김연아 의원 단수공천 줬다가 그것도 뒤집었잖아요. 단수공천 주는데 이철규 의원이 하자 그래가지고 단수공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다가 이거 저 당원권 정지 3개월까지 먹고 이거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한테 운영비 받겠다고 해서 4,200만 원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민주당은 도덕성이 떨어지든 8.6 운동권이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저런 당의 모습이라 그러는데 우리 당은 뭐야 이렇게 민주당에서 손가락질하면 대답할 게 없잖아요. 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시 번복하는 보도가 나와서 그렇죠. 예. 네, 번복하는 거고요. 이것 말고 국민의 미래당 지금 이제 오늘 출범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국민의 미래당 대표를 누굴 보낼 거 가지고도 지금 대통령실하고 힘겨루기 벌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정해지긴 했습니다만. 네. 또 누구로 정해졌나요? 당뇨로 됐습니다. 근데 원래 예상대로 그대로죠? 예상대로 그 인물이 아니고 다른 당뇨가 됐습니다. 또 바뀌었어요? 근데 뭐 당내 안에서 바꾼 건데 거기는 되게 미시적인 변경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스타일이 그 뭔가 이제 이름이 새는 걸 싫어합니다. 네, 보도를 안 보셨을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요. 그것도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대통령실에서는 인유한 위원장 시키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인유한 위원장이 큰 공을 세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을 국민의 미래당 당대표를 시키고 싶어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막았다는 거예요. 왜 막았냐? 내가 그동안에 당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주목도를 끌어가지고 당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는데 인유한 위원장은 너무 스타성이 커. 인유한 위원장 오면은 국민의 미래당으로 다 가는데 위성정당으로 관심이 쏠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찾은 사람이 김혜지 비례의원이에요. 김혜지 의원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회의까지 열었다가 회의 직전에 취소됐다는 거예요. 누가 제동을 걸었겠어요? 이철규 의원인데 대통령실에서 제동 걸었을 거 아니에요. 김혜지 의원은 안 돼. 제동 건 이유는 김혜지만 가는 게 아니라 김경률도 같이 세트로 갈 것 같다고 해서 국민의힘 쪽으로는 김경률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실현이 됐든 안 됐든 한동훈 위원장이 막았든 안 막았든 간에 계속 용산의 뜻이 들어와서 관철이 돼 왔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왜 국회의원 의원들은 공천 탈락해도 반발이 크게 없어요. 민주당은 농성하고 막 메시지 내고 이런 이 사람들 그냥 조용히 가요. 아니 탈락한 사람이 없잖아요. 현역은 중에 컷오프가 한 명도 없어요. 김무성 그 사람도 그냥 갑자기 나온지도 몰랐는데 조용히 가고. OMC 질문이 화들짝 놀라겠네요. 왜냐하면 예리합니다. 지금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김성환 평론가의 이야기대로 설명대로 분석대로 파장이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일사불란한 느낌. 미시적인 파장이에요. 아, 네. 작은. 거시적인 파장이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작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김대식 부산 사상구에 공천 받았는데 그래서 so what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완벽한 공천이라는 거 뭐 그 전에 우리가 윤심 공천의 물결이 정말 쓰나미처럼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뭐 이 작은 파도 정도 살짝 네. 덮쳤다가 빠져나가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양당 다 완벽할 수는 없는데 어느 쪽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이 최소화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산 사상구 지역구에 도전했던 사람이 난 결사적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경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뭔가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된 건데 그게 어떤 뭔가 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지 네. 아니면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다음 기회를 노리자. 또 어차피 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또 임기가 3년 이상 남아 있으니까 네. 뭐 공적인 자리를 또 노려볼 수도 있을 테고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결국 후보 이탈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 후보자들 관련된 경선에 내가 탈락해서 난 탈당할래요 하는 게 없는 뭐 이렇게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이 파장을 보면은 여러 보도되는 양이라든지 또 파장의 어떤 수위라든지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이 더 크죠. 왜냐하면 뭐 단식이다, 탈당을 이미 선언한 의원도 있고 심지어는 이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당 대표를 향해서 백현동 사건에 저격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여하튼간에 민주당 쪽에 미치는 파장과 이 파격이 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버클리 뭐 김 박사님이 국힘은 캐비넷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네. 보이지 않는 손. 네. 이수진 의원 하는 거 보면서 참 정치는 정말 그렇다.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수진 왜- 의원이 전략 공천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왜 네. 근데 그 전략 지역이라고 반발을 하는 것도 뭐 설득력 떨어진다는 거 그 많은 분들이 그냥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주당 공천에서 동네 의원이 반발하는 거 단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 이유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왜 조용하냐 물어보셨잖아요. 국민의힘 공천 다 거의 다 끝난 것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아직 70곳 이상 남았어요. 어. 영남 지역 어려운 숙제 풀어야 될 곳들이 수두룩이에요. 지금 숙제 미뤄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 나오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2월 29일 날 민주당이 재표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네. 거. 저는 그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왜냐하면 과거 보수당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물갈이율이 보통은 40% 다 돼요. 특히 자신의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은 물갈이율이 훨씬 높아요. 60% 70%. 지난번에 국민의힘은 60%였어요. 민주당 이번에 광주 현역들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기대가 커요. 텃밭이니까. 잘하기라 기대하는 마음도 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는 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들어가서 막상 해보니까 하는 거에 없어. 그리고 또 바람도 자기 지역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냉혹한 기준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교체돼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하나 교체 안 하고 있잖아요. 현역도 컷오프 될 사람 7명 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역구 조정해서 저쪽으로 보내는 사람도 포함해. 불출마 선언한 사람도 포함해. 그래서 다 7명이래요. 그래서 지금 한 3, 4명 남았다 그래. 이렇게까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말고는 재표결 때 반란표 나올까 봐 걱정하는 것 말고는 해석이 안 된다. 첫째. 네. 그리고 앞서 제가 숫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한 7여 정도를 일부러 남겨뒀다. 쉬운 문제부터 풀었다. 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도 보도했던 것처럼 여기서 당신이 빠지면은 누울 자리가 저기 있어. 알려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많이 있다는 거죠. 공공기관장 그 알토랑 같은 자리가 지금 수두룩으로 남아 있어요. 일부러 공공기관장들 임기 다 지났는데 새 공공기관장 임명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줄줄이 공공기관장 자리들이 다 빌 거야. 그 공공기관장이 상반기 중에 한 100여 곳,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150여 곳이나 있대요. 많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보다 많아. 제일 좋은 자리부터 꼴등 자리까지
기여한 사람 순으로 다 나눠줘도 될 만큼 충분해. 네.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피해 보더라도 지금 꼭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몇 년은 편하게 저기 가가지고 고행영복 받으면서 괜찮게 힘들리지 않고도 잘 누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하는 카드를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거군요. 못해도 어디든 가니까.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